자, 10분 되셨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배운 거 잘 한번 떠올려볼까? 배운 거. 행정부 먼저 배웠어, 행정부. 맞지? 자, 행정부 첫 번째 배운 게 대통령. 대통령 딴 거 다 필요 없고, 권한 봐야 되는데, 권한. 기억나지? 근데 권한을 우리 열심히 복습했어. 권한 또 봐야 될까? 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권한 다 했지. 18개. 18번까지 다 매개 숫자 매개서 봤어야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국무총리. 국무총리 간단히 행정부 2인자였다. 대통령이고 시 권한 대행하더라. 또 국무위원회에 있어서 임명 지청할 수 있고 해임 건의도 할 수 있어. 국무총리 용도 공부할 수 있었어. 이 정도로 보면 돼. 세 번째, 감사원. 국무회의가 먼저였나? 어제는 감사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상 필수기관이자 독립기관이었다는 거 정도. 감사원장을 표현해서 5인 이상 11인 이하고 임기는 몇 년? 4년. 1차 중임 가능 불가능? 가능. 중임 가능해. 그럼 그 다음에 국무회의 보면 되지. 맞지? 국무회의.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관이라 얘기했어. 최고심의기관이고 구성은 의장, 부의장, 국무위원. 이때 의장이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더라. 행정각부장. 보통 장관급이라 장관이다 생각해주면 되는데 얘네는 법률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직권으로 부령을 공포할 수 있다. 얘기해서 부령. 그리고 법원에 따랐다. 법원. 자, 법원 첫 번째 사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을 가지고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거고요. 법을 해석해서 적용시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사법권, 사법부를 독립시키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눴어.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나눠서 봤어. 자, 법원을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법관을 임명하는데 타 국가기관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될 거고요. 또 그렇지. 기억해야 돼. 헌법과 법률로서 법원 조직을 규정했어. 법관을 독립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 더. 법원을 독립시키는 데 있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은 누구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그리고 행정재판권은 누구를 견제하기 위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거였고, 법관의 독립. 법관은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든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했고, 그 다음에 법관은 대법원장은 6년이었어. 임기가 6년이고 중임 불가. 대법관은 6년이었고 뭐가 가능했어? 6년이었고 연임이 가능했어. 연임이 가능했어. 일반 법관은 10년이었고 연임이 가능했어. 그럼 연임이 불가능한 건 대법원장밖에 없네. 맞지? 뽑는 루트가 달랐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해. 대법관은 역시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전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겠지.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 그 다음에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에서 동의를 받은 뒤에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 맞지? 그리고 나서 우리 보면 재판의 종류였어. 재판 첫 번째, 개인 간에 두고 보는 거는 민사재판.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한해 죄의 여부나 형량을 결정하는 거 형사재판. 그리고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했거나 불행사해서 어쨌든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재판, 행정재판. 그리고 선거와 당선의 유무효를 다루는 재판, 선거재판. 그 중에 단심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 비례대표, 비례대표 의원. 그리고 이심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하나 맞다. 잠깐만. 대통령에 한 개 더, 대통령이 왜 이러니? 단심제 한 개 더 있잖아. 광역단체 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 이심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광역단체 의원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 그건 이심제에 해당됐고. 마지막 신급제도 진짜 빠르게 했다. 맞지? 신급제도. 자, 첫 번째 신급제에 대해서는 떠올려야 될 거는 무엇이었니? 그렇지. 상소제도 1심에서 2심으로 가는데 판결이냐 명령이냐에 따라서 달라서 맞지? 판결일 경우 1심에서 2심은 항소, 그 다음에 2심에서 3심으로 가면은 상고.
명령의 경우에는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거를 항고,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걸 재항고. 기억해줘요. 기억해줘요. 널 사랑하. 자, 1번. 민형사 사건에서 중한 사건이냐 경한 사건이냐로 나눠서 봤어. 중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법 합의부야 단독부야 합의부야. 합의부는 몇 명 이상의 법관들이 있어야 돼? 3명. 어머. 3명 이상의 법관이 있어야 되겠어. 자, 지법 합의부에서 그 다음에 고법, 그 다음 대법으로 간다 했고. B. 경한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지방법원의 단독부, 한 명의 판사가 있는 거, 단독부나 또는 지원에서 가능하다 했고, 2심으로 갈 경우에는 지법 본원 합의부야. 지방법원도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그중 본원으로 가야 된다 했고, 지법 본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으로, 그리고 대법원으로 3심은 맞지? 두 번째로 다룬 게 뭐였지 우리가? 어떡해. 잠시만요. 힘듭니다. 왜 이러지? 정말 입이 꼬이네요. 행정소송,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더라? 그렇지. 행정사건에 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행정법원에 가. 그러니까 행정법원은 몇 차야? 몇 심이야? 1심이야. 그 다음에 고법, 대법 가면 되고, 맞지? 2번 행정. 세 번째, 특허. 먼저 나왔죠, 특허. 특허 소송은 특허 법원 2심이야. 이게 얘 자체 2심이었고 대법으로 가면 돼. 그래서 밑에 하나 적었어. 민형사 사건과 행정사건에 관해서는 3심제가 적용되고, 특허소송이나 선거소송 일부의 경우에서, 선거소송에서 단심에 해당하는 애들도 있죠. 그래서 선거소송 일부에서는 2심이 적용된다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추가자료 6번으로 가봐. 추가자료 6번. 얘들아, 추가자료 6번으로 가봐. 자, 추가자료 6번으로 가면 신급제도라고 나와있죠. 신급제도. 거기 신급제도랑 같이 볼게요. 자, 선생님 표를 좀 그리도록 할게. 6번. 거기 7번 용어도 나랑 같이 볼 건데, 자, 7번에 6번 있지? 거기 증인신청 기각결정, 가압류 결정, 소장과 같은 서류의 보완명령.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넣은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할까봐 넣었는데, 이해 안 해도 상관없어.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야. 자, 그러면은 우선 표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총 4개지? 그러면은 1개, 2개, 3개, 4개고, 그 다음에 여기서 2개로 나뉘고, 이렇게 나뉘겠죠? 그리고 3심, 2심, 1심으로 가는 거야. 3심, 2심, 1심. 그 다음에 민사, 형사재판. 재판 중에서 중한 사건이냐? 경한 사건이냐? 그리고 그 외에 여기는 행정특허 선거네요. 행정특허 선거. 자, 나랑 같이 신급제도 좀만 더 볼게. 자, 민형사재판에서 1심 중한 사건의 경우 어디서 한다 했더라? 기억해봐요. 지방법원의 단독부야 합의부야? 합의부. 지법 합의부.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합의부는 몇 명 이상의 판사들이 있어야 돼? 3명 이상의 판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한사건의 2심은 고등법원, 그리고 3심은 대법원. 자, 미리 말하지만 모든 재판들의 3심은 결국 대법원으로 갑니다. 알겠죠? 약간 예의 경우 있죠. 특허 재판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민형사재판의 경한사건 가보자. 1심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또는 지방법원 단독부나 또는 어디서도 가능합니까? 지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2심으로 갑니다. 지법 본원 합의부였지. 지법 본원 합의부, 지방법원의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가능하다 했고, 그리고 마지막 3심은 대법원. 행정재판 가겠습니다. 자, 행정재판의 1심은 어디서? 행정법원에서. 행법이라 쓰면 안 되겠죠? 나도. 자, 그 다음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자, 특허재판의 경우는 어때? 자, 특허재판은 무조건 2심에서부터 출발한다 했잖아.
2심의 특허법원. 특허법원. 자, 그리고 3심으로 가면은 대법원. 자, 선거 적송, 선거 재판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는데 2심에 해당하는 아이들 누구였더라? 또 떠올려봐. 2심에 해당하는 애들 누구였지? 그렇지. 기초지자체장들과 그 다음에 의원들, 광역자치의원들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선거 재판에서 3심,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단심제 애들은 누구 있지? 대통령, 국회의원,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장들, 그리고 자치단체 비례의원들. 여기는 바로 대법원으로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급제도 6번 채웠고 7번 신급제도 관련 용어 정리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1번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 청구한다. 자, 아까 우리 상소제도 적을 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상소제도 적을 때 내가 둘로 나눠서 봤는데 기억나니? 자, 상소제도를 적을 때 내가 판결이냐, 판결에 해당하는 부분과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 나눠서 봤어. 자, 판결에서 1심에서 2심으로 가면은 뭐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가면 상고라 얘기했고, 명령에서 1심에서 2심으로 가면은 항고, 2심에서 3심으로 가면 재항고라 했어. 그럼 봐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한다. 항소죠, 항소. 지우고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항소다, 항소. 자, 두 번째 2번. 1심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명령 나왔지? 그러면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명령이야. 그러면은 항고죠. 맞지? 항고. 그 다음 3번 봐봐.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3심, 2심에 3심 갑니다. 항소가 아니고 상고. 4번. 2심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3심을 청구한다. 재항고. 네, 맞아. 5번 볼까요? 정식 재판의 결과. 이거를 판결이라고 해. 판결. 그러면은 우리가 항고랑 재항고가 뭔지도 봐야 되겠죠. 6번. 항고랑 재항고는 뭔 소리 하고 있니? 명령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 보자. 증인 신청 기각 결정, 가압류 결정, 소장과 같은 서류의 보완 명령의 경우에는 이걸 결정 및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 과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크게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자. 8번.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 헌법조항이야. 제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거는 무엇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다른 말로 사법권의 독립 가능하다. 제101조 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되거나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얘기하겠죠. 법관. 자,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역시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고요. 자, 제106조 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다 필기했던 내용이죠. 역시나 법관의 신분상 독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12번하고 13번 없지. 13번 따로 필기 하나 해야 되거든. 12번에 헌법소원의 유형 남았을 거야. 맞죠? 그럼 다시 필기로 들어와서 자, 법원하고 헌법재판소 한번 끝내봅시다. 자, 주제 달아보자. 법원 2. 다음 페이지 넘겨서 법원 2. 자, 여기서 뭘 필기할 거냐면은 첫 번째 법원의 종류. 빨간색 1번 대법원. 자, 대법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법원은 주로 3심에 해당하는 최고심에 해당하는 재판들을 다루는 곳이었어. 맞지? 그래서 A 1번 조직. 다 했을게요. 1번 조직. A 최고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최고 법원으로서의 지위. 최고 법원이에요. 왜? 3심에 해당하는 최고심에 해당하는 재판들만 담당하기 때문이죠. B.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잠깐 물어보자. 조금. 이거 좀 이상한데. 자, 대법관은 임기가 몇 년이었지? 아까 우리 필기한 거에 따르면 대법관의 임기는 6년. 맞아, 6년. 연임 가능 불가능? 연임 가능. 2번 관할. 동그라미 2번 관할. 여기 뭐 증기내 붙는 거 같다, 맞지? 관할. A. 자, 판결에 있어서 항소를 담당해, 상고를 담당해. 상고심을 담당하는 거야, 상고. 그리고 명령에 대한,
명령에 대한 재항고. 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담당한다. B. 그리고 우리 다 배웠던 거 적는 거예요. 선거나 당선 소송의 단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단심 재판. 선거나 당선 소송의 단심 재판 담당하고. 자, 빨간색. 아니다, 노란색 줄게. C.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중간점 위법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입에 붙을 때까지 읽어. 대법원은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위법 여부 최종 심사를 한다. 다시 한번. 대법원은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위법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굉장히 잘 나와. 왜냐면은 위헌 위법 요거 중요한 거거든. 이거 알겠지? 요거 C는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는 평가원, 교육청, 내신 다 잘 나와요. 알겠지? 자, 빨간색으로 2번 고등법원. 자, 고등법원은 1번 조직. 혹시 그거 본 적 있으니까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아, 나 또 드라마 토크로 가다 맞지. 그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 법원 안에 뭐 예를 들어 형사 18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치자. 그럼 그 형사 18부 안에 부장판사도 있고 각 판사 2명이 있어. 딱 3명 들어가 있죠.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3인 판사 구성의 노란색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합의부 다시 실제로 바꿔서 에서 진행된다. 그에 비해 지방법원은 단독부도 있고 합의부도 있죠. 맞지? 2번 관할. A, B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판결에 대한 항소야 상고야? 항소. 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심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령에 대한 항고. 항고심 담당이에요. 이런 판례가 있었어. 사실 판례를 소개하면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약간 인터넷에 있길래 나도 보고 오 했거든. 이혼소송이야. 이혼소송. 우리가 이제 4단원 민법 가면 이혼에 대해 배울 거거든. 뭐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이렇게 배울 건데 이혼을 하는데 이혼소송을 하는데 1심에서 근데 물론 귀책사유가 약간 남편한테 있었어. 귀책사유는 남편한테 있는데 1심에서 아내가 승소합니다.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오케이인데 남편이 이거 불복하겠다면서 2심을 해야 되잖아. 2심 뭐 해야 돼? 항소니까 그 다음은 상고를 해야 돼. 맞지? 상고심을 넣어야 되는데 이 남자 상고심을 넣는 게 아니라 항소를 해야지. 맞지? 1심에서 2심으로 가야 되니까 1심에서 승소했으니까 맞지?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진짜 바보 같은 게 와이프 마음 돌린다고 항소심 신청을 못한 거야. 그럴 경우에 이혼소송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내의 승리로 끝난 거야. 그럼 아내의 말에 따라서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끝납니다. 둘은. 남편이 바보 같아. 그래서 결국 남편이 위자료하고 다주고 둘이 갈라섰어요. 친권과 양육권 모두 아내가 가져갔어.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판례. 비보자. 선거와 당선 소송에서의 몇 심 재판? 2심 재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바로 밑에 적으면 돼. 알겠지? 지방법원 및 지원. 사실 쌤이 이 파트를 요 필기를 추가 자료를 떼올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필기를 한번 하면서 복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의 괜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단독부가 있고 합의부가 있죠. 단독부, 합의부. 단독부는 몇 심? 1심을 담당해요. 단독부는 1심을 담당해요. 합의부는 1심과 2심을 모두 담당해. 진짜요? 근데 그걸 잘 봐. 내 지금 적는 거 잘 봐. 오늘 진짜 컴퓨터 많이 부순다 맞지? 설명해볼게. 항소, 항고. 선생님 잠깐만요. 항소, 항고? 네. 둘 다 뭐예요?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거잖아 맞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얘네 대가죠. 얘네 항소랑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진행되는 2심은요. 받아진 게 2심이고요. 1심도. 그래서 둘 다 담당하더라라는 거예요. 경한 사건의 경우에 2심 재판을, 중한 사건의 경우에 1심 재판을 맡게 되죠. 요건 다 아는 거긴 하지만 1심이 지방법원의 단독심의 경우, 단독부의 단독심의 경우 1심이 지법의 단독심의 경우 2심은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였지. 2심은 거래하고 지법 본원 합의부. 너네는 합의부까지 쭉 오른쪽 쓰면 돼요. 알겠지? 합의부. 마지막 4번 쓰겠습니다. 다 지울게요. 마지막 4번. 여러 재판의 종류. 여러 재판의 종류.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가정법원. 두 번째 특허법원. 세 번째 행정법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4번 군사법원. 오늘 약간 노는 느낌도 있고 해야 되는데 오늘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진짜 진지빨고지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지빨고지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정법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법원은 1심을 주로 1심이었니, 2심이었니, 3심이었니? 1심이에요. 그래서 지방법원과 동격이야. 아이고야, 써지지도 않는다. 지방법원과 동격이다. 지방법원과 동격이다. 여기 가정법원에서는 주로 가사재판이라든지 소년재판, 뭐냐면 주로 학교폭력 관한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사 및 소년 보호 사건 관할. 그 TV 보니까 천종호 판사님인가? 네, 그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있죠. 그 유튜브에 영상 찾아보면 나올걸? 그 다음에 2번 특허법원. 자, 특허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격이야? 아니면 고등법원과 동격이야? 고등법원과 동격이지. 2심을 하니까. 자, 아까 특허소송은 2심에서 3심 이렇게 가는 과정밖에 없다 했잖아. 고법과 동격이다. 그럼 특허법원 당연히 뭘 관할하겠니? 그렇지. 우선 첫 번째 특허소송 2심제. 특허소송 2심제. 라고 적어줄게요. 특허소송 2심제고. 특허 관련 분쟁을 관할하겠죠. 특허 관련 분쟁 관할. 특허법원. 자, 세 번째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역시나 1심과 동격이었죠. 1심에 해당하는 1심을 주로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동격이었지. 지방법원과 동격. 행정사건을 담당한다. 행정사건 담당. 자, 얘는 어디에만 있다고? 서울에만 있다.
군사법원은 다시 A로 A, B, C로 나누겠습니다. A, B, C. 자, 군사법원 A. 군인이나 또는 군무원의 범죄나 또는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의 특별한 범죄. 예를 들면 그런 거. 방위 물품도 있죠. 방산비리. 그런 것들. 일반 국민의 특별한 범죄. 특별한 범죄를 담당한다. B. 구성. 군사법원의 구성은 보통 군사법원과 고등 군사법원. 사실 시험에 군사법원이 잘 안 나오죠. 네. 고등 군사법원. C. 특징. 자, 기본적으로 빨간색 들고 삼심제. 근데 어떤 경우에 한해서 비상계엄령이 반포됐을 때, 비상계엄 시 노란색으로 단심만 노란색 적어. 비상계엄 시 단심 가능하다. 알겠지? 비상계엄 시 단심은 가능하다. 그거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법원 2 했고요.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헌법재판소 한 장 필기하면 끝납니다. 아, 여러분 이제 국가기관 끝나간다 얘들아. 사실 국가기관 양이 진짜 많아. 교과서로 보면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수능 출제 빈도나 평가원에 출제된 빈도를 보면은 양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걸 다 알아야지 수능을 치죠. 수능 안 칠까요? 정법으로? 자, 여기도 어려운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세분표를 또 꺼냅니다. 세분표를 꺼내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적으로 살살 분별 또 부수지 않게. 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가능하면 이번 시간에 다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알다시피 이번 파트 문제가 12문제, 12문제. 굉장히 많죠. 12문제 보는 강의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헌법재판소 1번 의미. 자,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이다.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이자 최후의 기본권 보장기관. 기본권 보장기관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헌법재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더 다른 평가원 표현으로는 헌법 해석에 따라 발생한 정치적 사건, 헌법 해석과에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들. 현재 우리 이슈가 굉장히 많죠, 솔직히. 이런 사건을 사법 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행정 수도 이전.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안 된다. 헌법에 맞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정당 해산 심판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탄핵 심판 받아들여졌잖아. 그런 거. 그래서 헌법 해석에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사법 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럼 2번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 우선 얘네는 첫 번째 9명으로 구성되는데
자,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3명.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3명. 대통령 지명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그래서 전체 9명을 갖다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요게 헌법재판소입니다. 1번. 여기서 헌법재판소장은 9명. 이 헌법재판관들 중에 1명이야. 국회 동의가 있어야 돼. 국감 대대헌. 기억하죠?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9명 중 1명입니다. 근데 이 1명이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내부 절차에 따라서 그중 8명 중 1명을 권한대행으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헌법재판관의 자격 우선 일정직이 15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우선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격이 있어야지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겠죠. 나이가 40세 이상이어야 돼. 왜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25짜리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거야. 자, 그리고 일정직에 또 부쉈네. 또 부쉈어. 왜 잘 부서지나 몰라. 나만 이해가 안 되니? 왜 이렇게 잘 부서졌니? 아, 진짜. 네. 15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얼마 쓰지도 못했는데 맞지? 금방 부러져요. 아주. 분배를 바꿔야 될 것 같아. (3번) 해임. 헌법재판관의 해임은 법관의 해임과 같아요. 법관의 해임 조건. 해임되려면 갖춰야 돼? 조건이 있잖아. 그런 것 같아. 탄핵이나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기 중에 해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게 임기 중 파면 3번 헌법재판소의 권한 요거 진짜 잘 나옵니다. 알겠지? 권한 너무 중요하다. 알겠지? 빨간색 1번 위헌 법률 심판. 위헌 법률 심판.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는지의가 아니라 합치하는지의 합치되는가?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1번 요건 A구나. A 요건 노란색으로 재판의 전제성. 재판이 즉 뭐 해야 된다? 진행 중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재판이 진행 중이어야 된다. 재판의 ing. B. 절차. 국민의 신청으로 제청할 수 있어. 국민의 신청으로 제청할 수 있어. 누가? 법원. 국민이 법원에다 신청하면은 법원이 그걸 보고 괜찮네 싶으면 제청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기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법원의 선에서 1차적으로 컨트롤하지. 갑자기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법원이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법원의 직권.
직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제청할 수 있습니다. 얘네는 위헌법률 심판에 제청하는 거야. 알겠지? C. 결정 유형. 이 결정 유형은 내가 딱 한 번만 쓸 거야. 알겠지? 이게 헌법소원 심판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정 유형은 한 번만 쓸 건데 잘 봐놔. 빨간색으로 기억부터 리을까지 적고. 몇 줄 쓴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보통 한 판에 이렇게 많이 쓴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첫 번째, 각하. 각하면 옛날 드라마에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하는데 맞지? 각하. 미안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 예를 들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재판이 진행 중이어야 돼. 근데 그걸 갖추지 못할 경우 각하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각. 너네 기각은 잘 알지 않니? 기각은 뭐야? 이거 예를 들어 우리 뭐 재판 결과를 뭐 기각한다, 뭐가 떨어뜨린다, 뭐 그런 느낌이었잖아, 맞지? 자,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에서의 기각은 헌법소원도 마찬가지야. 자, 우선 위헌법률 심판에 해당되는 거 적어줄게. 위헌 의견이 6인 이상이 아니야. 지금 뭐야?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명 이상이 아닌 걸 얘기해. 그럼 이 말인 즉슨 기각이 됐단 말은 이 법률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거지. 그걸 갖다 우리는 노란색으로 합헌 결정이라고도 해. 기각을 같은 말로 합헌 결정이라고도 한다. 뭐라고? 헌법에 합치되는 거라고. 바로 열고 헌법에 합치. 헌법에 합치. 디귿 빨간색으로 인용. 위헌 의견이 6명 이상이야. 6명 이상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헌법에 법률이 위배되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헌법에 위배네. 위헌 결정이야. 위헌 결정. 노란색으로 위헌 결정. 그럼 위헌 결정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 법률 효력을 상실해야 되겠죠? 법률 효력 상실. 마지막 리을 헌법 불합치. 자, 인용이랑 헌법 불합치랑은 약간 달라. 알겠지? 자, 헌법 불합치는 법적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서 법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법률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한시적으로 효력 인정. 딱 뒤에 담았지.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권한 보자. 첫 번째, 무슨 하? 각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 우리는 각하라고 한다고 했어. 맞지? 두 번째, 위헌 의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명 이상이 안 될 경우에 합헌 결정. 헌법에 합치된다는 얘기야. 세 번째, 인용. 위헌 의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명 이상,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면은 위헌 결정한다는 거야. 이때는 법률 효력이 상실되는데 인용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도 낼 수 있어. 왜? 헌법 불합치란 말도 기본적으로 헌법에 안 맞다 그런 뜻이거든. 근데 단 위헌 결정 인용을 했을 때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 왜?
이거는 내가 사회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데, 자, 사회문화 과목에 보면은, 일탈 이론, 즉 가면은, 아노미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 아노미 현상. 아노미 현상은, 우리 저기도 나올 수 있겠다. 기능론에도 나올 수 있겠네, 기능론에도. 아노미 현상은,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규범에 존재하지 않는 무규범 상태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야. 그러한 상태인 법적 혼란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놈이지.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안해요. 코도 막히고 지금 미치겠어요. 자, 헌법 한시적으로 이 법률에서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이 법률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법률이 바로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이 법률의 효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이게 헌법 불합치야. 첫 번째 우리 헌법재판소의 권한 법률 위헌 법률 심판 받고 요건은 재판의 무슨성 전제성. 그럼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은 인용이야 각하야. 국민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청을 하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 근데 법원이 국민의 신청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기각 내릴 수 있다는 얘기 있어. 그럼 그렇게 기각됐을 경우 혹시 법원이 잘못 판결한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심판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2번 헌법소원 심판 가볼게요. 지우자. 요거만 하면 끝난다. 요거랑 3개만 더 하면 돼요. 얼마 안 돼요 이제. 진짜 끝이야.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빨간색으로 2번 헌법소원 심판. 다시 쓰자. 헌법소원 심판. 자,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에 코가 왜 이러니?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진짜 공권력에 의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무엇을 기본권을 구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법소원 심판. 너무 위에 적었지. 헌법소원 심판. 헌법소원 심판은 A랑 B로 나뉘어요. A랑 B로. 첫 번째 A는 위헌심사형. 그리고 B는 권리규제형. 권리규제형. 자, 위헌심사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국민이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 제청 신청을 한 거야. 근데 법원이 기각되려 버리네. 그럼 기각됐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돼. 그래서 적어보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기각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기각시 직접 제기하는 거야. 직접 제기. 그러면은 권리구제형은 뭐야? 공권력이 행사 또는 불행사됐을 경우 여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됐을 경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 자, 이때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은 빨간색 법원의 재판을 반드시 제외해야 된다. 이게 현재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제외시켜야 돼요. 알겠니? 권리구제형은 반드시 이걸 체크해줘야 됩니다. 체크 안 할 경우에는 알겠지? C. 요건. 요건에 노란색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써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첫 번째 기억, 보충성의 원칙. 무슨 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다 걸치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 기본권을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와야 돼. 예를 들어 위헌심사인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라는 걸 했어. 내가 한 거야 이미. 근데 그걸 기각당했어. 그럴 경우에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자. 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 시 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 시 모든 절차를 빨간색으로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함. 적법하게 거쳐야 함. 다시 한번. 보충성의 원칙은 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 시에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된다. 이게 포인트야. 알겠지? 두 번째, 직접 침해성. 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저기요. 아니, 제 친구가 길을 가다가 그 가로등이 안 켜져 있어가지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다쳤어요. 근데요, 아니 얘가 보상도 못 받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좀 헌법소원 제기하러 왔습니다. 제가 친구가 너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기하러 왔어요. 이거 안 된다고요. 왜? 직접 침해를 받아야 돼. 직접적 침해. 직접적 침해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침해성. 세 번째, 현재성. 이런 거 안 된다. 들어봐. 아니 제가 옛날에 그렇게 다쳤는데 까먹고서 제가 이런 거 모르고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돼. 현재 있어야 돼. 바로 현재 침해를 받고 있어야 돼. 현재 침해를 받고 있어야 돼. 침해를 받아야 함.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은 보충성의 원칙, 직접 침해성, 현재성이 모두 갖춰줘야지 할 수 있어. 아까 위헌법률 심판은 뭐만 갖추면 돼? 재판의 전제성만 갖추면 돼요. 맞지? D. 결정 유형. 자, 아까 우리가 헌법소원이란다. 위헌법률 심판에서 결정 유형 4가지 봤어. 첫 번째, 각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내리는 결정이었지. 각하. 두 번째, 기각은 위헌 의견이 6명 이상이 안 됐어. 그러다 보니 합헌 결정, 즉 헌법에 합쳐난 뜻이었어. 세 번째, 인용. 위헌 의견 6명 이상이었어. 오, 맞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인의 6명 이상이 동의했어. 그럴 때 나오는 결정, 즉 위헌 결정이었지. 법률 효력 상실하는 거였고. D. 아니 맞아요. 그때 리을이었죠. 리을. 헌법 불합치. 예, 우선 맞는데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대체되는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법안이 입법부에서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끝내는 거야 라고 했었어. 여기 결정형 유형에는 뭐가 있냐? 빨간색으로 각하, 기각, 인용. 여기서 각하는 뭐겠니? 보충성의 원칙, 직접 침해성, 현재성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죠. 기각은 뭐야? 쉽게 말하면 기각은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이거 아무래도 안 맞아. 얘는 이건 막 헌법에 잘못된 거네. 맞아.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제 없애는 거. 인용. 여기 가는 거야. 그리고 3번, 4번, 5번 가서 써볼게. 3번, 4번, 5번. 3번은 탄핵 심판. 4번은 정당해산 심판. 정당해산 심판. 5번은 권한쟁의 심판. 자, 먼저 탄핵 심판 경우부터 보자. 고위 공무원이나 고위, 특수지 공무원 파면제도다. 그럼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는 곳은 어디야? 국회야.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경우에 가능하다. 법적 책임을 면제가 불가능해요. 이게 뭐냐면은
탄핵 심판의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한테 어떤 법적 책임을 내려요. 근데 그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그때 당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었죠. 재판소장 권한대행이셨잖아, 그분이 그때. 그때 그분이 내린 판결이 뭐 몇 년, 여기에 뭐 교도소에 있어야 된다. 몇 년 이하의 몇 년의 징역을 몇 년의 징역을 뭐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때 내려진 징역을 갖다가 야, 3신급제도로 합시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탄핵된 이후에 향후 5년 동안은 공무원을 할 수가 없다, 얘들아. 알겠니? 4번 정당 해산 심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거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복수 정당제에 위배되는 그런 정당이네.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오케이, 이 정당은 해산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정부가 제소하는 겁니다. 정당 해산 심판은 그래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거야. 알겠니? 자, 권한쟁의 심판은 뭐냐면은 맞아. 그럼 요거도 얘기했지. 탄핵 심판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야. 사실 이걸 끝내고 자, 국가기한을 다 배우고 나서 국가기한의 상호 간의 균형과 견제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 견제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 표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문제 풀면서는 바로 체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거야. 자, 권한쟁의 심판은 A랑 B로 나눠서 볼게. A 한번 적어볼까?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얘네끼리 엄청 싸워요. 그러면 그런 싸움을 갖다가 누군가 분쟁을 하고 분쟁 해결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권한에 대한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네가 이 권한을 가져가냐, 내가 이 권한을 가져가냐 이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한 다툼을 심판합니다. B. 결정 유형. 자, 권한쟁의 결정 유형이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내신에서 진짜 어렵게 낸다면 사실 이것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7인 이상 출석과 헌법재판관 부인이잖아요. 맞죠? 9명이잖아. 9명 중 7인 이상의 출석과 여기서 과반수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헌법재판소까지 다 했기 때문에 간단히 복습 좀 하고 문제를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가 어려워서. 자, 한번 가보자. 법원 배웠어, 우리 법원. 법원 2. 자, 법원의 첫 번째 종류 배웠는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원. 뭐 찌지? 좀 그렇다 표현이. 지법과 지원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지? 지법과 지원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 여러 법원의 종류. 행정법원, 특허법원. 또 기억나는 거 없니? 행정법원, 특허법원. 하나 있잖아, 얘들아. 하나. 왜 기억을 못하니? 가사 사건이나 소년보호 사건을 담당하는 거. 가정법원. 우리 피게 뭐라 했으니, 얘들아? 가정법원 했네. 너네 못 떠올리는 거 같아서. 가정법원. 그리고 군사법원. 그리고 요것도 필요 없고 헌법재판소가. 자, 헌재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9명 구성되어 있네요. 각각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대통령 지명 3명.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이에요. 임명.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렇게 구성합니다. 다리가 지금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미안해. 구성을 합니다. 얘네 자격,
그리고 파면 조건 모두 법관과 같습니다. 단 자격은 좀 잘 봐야 돼. 자격은 달라. 자격은 40세 이상. 그리고 현재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했고 15년 이상 일정 직에 근무를 해야 된다 여기 있어. 구성받고. 그 다음에 뭐 봤니? 아, 권한 봤어. 권한. 권한의 5가지 있었어. 맞지? 권한의 5가지. 파란색. 중요하니까. 첫 번째 권한이 뭐였어?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신청할 수 있어? 국민이 직접 신청 가능해? 국민이 신청하고 국민 신청을 법원이 국민이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었지. 근데 이때 국민이 신청한 것을 갖다가 법원이 기각시킬 수도 있다 했다. 맞지? 자, 그거 배웠고. 그리고 나서 신청 절차 배웠고. 그럼 이들이 갖춰야 될 요건은 뭐니? 재판의 무슨 성? 전제성. 자, 그리고 배운 게 헌법소원 심판. 아, 결정유형. sorry. 결정유형. 자, 결정유형 4가지 있었는데 기억나니? 성금했잖아. 각하, 기각, 인용,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험불. 험불원전. 죄송합니다. 자, 각하는 형식적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기각은 위헌 의견 6명 이상이 아닐 경우, 즉 합헌 결정일 때. 인용은 내가 막 합헌 결정이었죠. 헌법이 합치한다는 뜻이야. 인용 결정은 위헌 의견이 6명 이상일 때야. 그런 경우에 6명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했지? 얘는 헌법에 맞지 않아. 위헌 결정. 자, 헌법 불합치는 야, 이 헌법 잘못된 거 알아. 근데 이 법률이 없어지면은 법적인 혼란이 많아져. 그래서 법적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잠깐만 유력 인정해주자. 그 얘기. 자, 그리고 헌법소원. 자, 헌법소원 심판 신청 절차 어떻게 했어? 2가지 나왔다고 안 맞지? 위헌 심사형과 권리구 제형. 위헌 심사형은 국민이 신청했어. 법원이 제청 이렇게 하는데 법원이 기각시켜버렸어. 그러면 다시 안 되겠네 싶어서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거고. 권리구제형 같은 경우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얘기였습니다. 자, 요건 3가지였는데 기억나니? 첫 번째, 보충성의 원칙. 다른 절차가 있는지 다 확인하고 적법 파괴 다 절차를 거쳐와야 된다는 얘기였어. 두 번째, 직접 침해성. 내가 직접 당해야지. 남이 당해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오지랖번은 사용합니다. 세 번째, 현재성. 현재 일어나야지. 과거. 너네 계속 이대로 끝난 삶을 살 거니? 아니야. 우리 ing. 죄송해요. 여러분 영어 싫어하시죠? 그렇게 돼야 된다. 맞지? 결정유형 3가지였어. 결정유형은 각하, 기각, 인용 결정. 인용 같다고 했다. 그리고 탄핵심판 배웠어. 탄핵심판 잘 알고. 정당해산 심판 배웠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정부가 조사하고. 자,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싸움을 다룬다. 여기서 결정 유형은 7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인정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복습 끝. 그럼 우리 그 자료 보고 가자. 잠깐만요. 세주기 잠깐 갈고 갈게 얘들아.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지우개 좀 갈고 갈게. 왜냐면은 이 지우개 지금 너무 더럽거든. 심각한데? 많이 심각해 지금. 이거 좀만 더 했다가는 이제 아무도 범접할 수 없어질 것 같아서 야, 장난이 아니네 지금.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 최초로 생방은 아니죠? 여러분들 최초로 청소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깨끗해요. 봐봐. 잘 지워진다. 한순간에 시발 대시고 깨끗해져 버렸네? 더 해야 되나 그러면? 다음 여러분도 싫어하시겠죠? 자, 마지막 12번 보자. 헌법소원의 유형 봐봐. 자, 누구나 돼 있지. 누구나. 그리고 오른쪽 봐봐. 공권력의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인해 다른 말로 자기를
너네 어려우면은 자기를 행사로 바꿔봐. 그리고 부자기를 불행사로 바꿔봐. 그럼 이야기가 쉬워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본인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되었을 때 거기에 현재 동그라미. 내가 또 같이 그려줘야지, 맞지? 같이 그려줄게. 같이 해보자. 12번 헌법소원의 유형. 자, 첫 번째 누구나 되어 있고, 맞지? 누구나. 그 다음에 공권력의 또는 위로 인해 너네 내가 지금 그 종류가 뭐 해야 되겠니? 빨리 복습을 해야지. 앞에 필기노트 보고 막 복습해야죠. 혹시나 이 전원을 보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넘겨도 됩니다. 알겠지? 넘겨도 된다. 왜냐면은 내가 이걸 다 적은 이유는 여기에 필기할 게 좀 있어서 그래요. 비틀비틀하죠. 다 읽었지 여러분들? 밑에도 한번 칸 치워보세요. 밑에 있는 단어들이 우리 지금 헌법소원의 유형에 있는 단어들로 구성된 거거든. 나 다 썼어요. 나랑 같이 볼게요. 자, 헌법소원의 유형 보자. 누구나 가능해, 누구나. 자, 이때 포인트는 뭐였어? 법원의 재판은 제외된다. 다시 필기해봐. 내가 뭘 적어놨니? 법원 재판은 제외한다 적혀있죠. 이제 적어 그럼. 법원 재판은 제외된다. 자, 우리 보자. 공권력의 자기 또는 부자기. 자기를 갖다가 너네가 뭐로 바꿔보라고? 행사로 바꿔보라고. 부자기를 갖다가 뭘로 바꿔보라고? 불행사로 바꿔보라고. 그럼 용어 정의 첫 번째에 있는 거 그게 뭐가 되겠니? 작위란 뜻이야. 법적, 도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 행위. 작위. 행사랑 약간 좀 다른 의미긴 해. 맞지? 그럼 밑에 거 봐봐. 법적,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 부작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파란색을 든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거 나왔을 때 파란색 든다 했지. 본인의 기본권이 현재 땡겨. 뭐라고 적을래? 현재성.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 뭐라 적을래? 조절하면 얘랑 안 맞지? 직접 침해성. 그래서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는 뭐야? 이거는 보충성의 원칙이지. 자, 요건 세 가지가 나왔네. 현재성, 직접 침해성, 보충성의 원칙. 그럼 너네 이거 뭐 적을래? 여기다가. 그렇지. 헌법소원 심판. 우리는 실제로 여기 채워져 있죠, 맞지? 너네 거기는.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고. 자, 그 다음 보자. 자, 파란색. 법원 소송 중인 당사자. 그럼 이거는 무슨 성? 재판의 전제성. 잠깐만. 재판의 전제성.
그리고 보세요. 보자. 재판에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이라고만 되어 있죠. 제청이라고만 되어 있지. 거기 안에 제청 신청 국민에 의해서 신청된 거야. 그래서 법원으로 갔어. 법원이 제청하는 거예요. 법원이 제청한다. 알겠지? 법원이 제청을 해. 근데 자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다 제청 쓰면 안 된다. 쓰지 마. 알겠지? 미안해요. 쓰지 마세요. 썼으면 지워. 법원이 있어. 근데 법원이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한대. 맞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기각과 각하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들어봐. 국민이 신청을 했어. 법원으로 갔네? 근데 법원이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해. 이게 무슨 말이야? 기각이 뭐야? 안 맞다고 한마디로. 너네 한 거 아닌 것 같아. 국민의 신청을 요 말부터 좀 더 쉽지. 기각하고 각하한 거야. 그러면 어디로 들어간다 했어 우리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청하는 게 위헌 법률 신청. 적어볼까? 그럼 그 아래 용어 정리도 한번 적어보자. 세 번째가 소를 제기한 측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종료시키는 거 기각입니다. 기각.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소를 종료. 그 소가 뭐야? 공소를 얘기해요. 공소. 공소 제기할 때 그 소야. 알겠지? 각하. 알겠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각하. 그 다음 오른쪽 가볼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래에 공간이 좀 많이 남을 거야. 너네 맞지? 그 공간 남은 거에다가 하나만 더 필기를 하겠습니다. 심판 정족수라는 거를 나랑 좀 필기를 하자. 13번 이라고 해서 심판 정족수. 요거를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추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적을 거예요. 자, 또 1번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 사건에 대해 이제 본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해서 사건에 대해서 본다는 거야. 재판관 7명 이상의 심리 출석으로 심리. 그리고 재판관 과반수 찬성 시 재판관 과반수 포함 맞죠? 찬성 시 결정. 과반수 얼마예요? 9명의 과반수면 5명이면 돼요. 맞지? 그리고 3번 6명 이상의 찬성인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인 경우 4가지밖에 없어. 그거 적어볼게. 자, 아까 얘기했듯이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유형은 이거였어.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거는 6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한 거는 우리 배운 거 위헌 법률 심판 위헌 결정이라고 하죠. 위헌 결정 우리 인용 여기서 너무 복잡하다. 한수 이렇게 위헌 결정 위헌 결정 탄핵 결정 탄핵도 여기서 봐요. 탄핵 결정 그 다음에 정당 해산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소원이 있어서 인용 결정하는 거. 헌법 소원 인용 결정까지. 이렇게 보면 심판 정족수까지 다 봤고요. 우리 지금 1시간이 넘었다 맞지? 근데 너네 이거 문제 안 풀고 가면 좀 그렇거든. 그래서 문제를 난 풀고 갈게요. 문제를 그 대신에 이번 시간에 다 못 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야 될 것 같아. 다음 주 와서 알겠지? 그러면은 쌤이 1분 타이머를 돌릴 테니 1분 타이머를 돌릴 테니 너희가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머머. 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계세요. 타이머를 돌리는 동안. 이거 안 돼. 좀 빡빡빡 오는 거. 이게 낫죠? 자, 1분 간다. 자, 1번 문제 갈게요. 1번 문제 1분.
뭐지? 나는 분명히 바꿨는데 맞지? 1분 끝났거든요 여러분. 잠시만. 안 바뀌어있네. 왜 안 바뀌어있지? 잠깐 한 번만 돌려볼게. 1초만 한번 돌려보자. 뭐야 나랑 밀당해? 자 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좀 괜찮지 않았니? 1번 문제. 여기는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선. 내가 이걸 적는 동안 너네 한 번만 더 봐라. 알겠지? 자 보자. 이 정도 시간 주시고 했어요? 나 이 정도 시간만 주려고 했어. 자 가부터 볼게요. 자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거야. 발의. 근데 이거 잘 문제는 읽고 가야지. 미안해. 1번 내가 급했어요. 1번. 그림은 우리나라의 입법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미주진 가해설라에 대한 옳은 설명 보기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자, 가는 발의고 나는 제출할. 근데 발의랑 제출 그리고 다나 다가 법제사법위원회. 라가 대통령이네요. 그럼 보자. 발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였니? 발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법률안을 의안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정부예요. 대통령의 법률 제출권.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는요 뭐 하는 데예요? 법률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것이야. 하지만 대통령은 뭐 해야 돼? 이제 공포해야 돼. 여기서 대통령은. 알겠지? 기억보자. 가의 경우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10인 이상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10인 이상의 찬성을 할 수 있어요. 맞지? 니은 보자. 나의 이전 단계, 즉 제출의 이전 단계에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으로 법률안 심의에 참여한다? 네?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이 만약 국무위원으로 법률안 심의에 참여한 생각해봐. 국회의장이 왜 참여해요? 입법부랑 행정부 분리돼야 되잖아요. 왜 참여합니까? 참여하면 안 되죠. 분리돼야 되는데 맞지? 디귿. 다해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그대로 적어도 맞지? 디귿 맞고. 이를 보자.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20일 경과후 공포한다? 거기 20일 되어 있죠. 20일 자 요렇게 여기 붙일게. 너네 지금 이렇게 적었잖아. 20일 경과 후 공포돼 있지. 물론 적을 칸도 없긴 한데 내가 너무 빡빡하게 만들었죠? 미안해요. 어떻게 고칠 거냐면은 여기 싹 지우고 15일 이내 공포 그리고 콤마 공포일 이후 20일 이내 공포일 이후 20일 후 효력 발생. 이렇게 적어주세요. 알겠지? 공포일 이후 20일 후 효력 발생. 이렇게 하면 1번 문제는 가볍게 너네 푼 거고. 자, 2번 문제 너네 딱 봐도 지금 복잡해 보이죠? 맞지? 그래서 요거는 쌤이 시간을 2분 30초를 줄게. 좀 길게 줄게요.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울 거야, 너네가. 2분 30초 줄 테니까 계산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풀자. 2분 30초 시작.
여러분들 문제가 제가 하나 설명 더 드리고 갈게요. 우리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우리 저번 4주차 때 배웠던 2번 문제이죠. 4주차 2번 문제. 4주차 때 풀었던 그 2번 문제 보면은 여러분들 약간 수치가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원래 2019학년도 9월 평가 문제거든요. 9월 평가 문제에 따르면 C당의 수치가 36이 아니라 46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 46으로 되어 있을 때 리을 선지가 오케이가 되는 거거든. 왜냐면 200석에 3분의 2가 135석이기 때문에 B당을 제해서 나머지 A당과 C당을 합치면은 120 합치면은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2번 문제에 무소속은 없습니다. 무소속은 없고 그래서 정당의 의견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문제 해설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 해설은 영상에서 3번 문제 해설은 도려내고 그 다음에 요 해설 붙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수치 변경해서 36을 46으로 고쳐주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가이드라고 옳은 질문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어. 자, 교사 보자. 현재 각국 의회 본 회의에는 땡땡법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표는 각국 의회 제적의원의 정당별 의석률과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사례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 입법 절차를 적용했을 때 추론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발표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어. 맞지? 자, 거기 보면은 자, 2번 문제야. A당, B당, C당, D당, E당이 있고 의석률이 있고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이 있어. 입장이 있어. 맞지? 자, A당 같은 경우 의석률이 몇 퍼센트? 4%. 의석률이 4%. B당이 20%. C당이 46%예요. 우리 문제 잘못돼 있었어. 그래서 26,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약간 잘못된 거예요. 문제 수정 과정에서 수치가 잘못 들어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되어 있어. 맞지? 이렇게 했을 때 두고 다시 하나하나씩 기억, 니은, 디귿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찬성 동그라미, 반대 세모 이렇게 치고 보자. 알겠지? 자, 기억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나랑 같이 기억부터 보자. A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계산해야 된다 했어. 자, 전체 의석수는 250석이야. 나랑 같이 그러면은 의석수를 계산해보자. 의석수. 자, 우선 A당의 의석수는 250석의 4%이기 때문에 10석이에요. 10석. 5배 하면 50석 되고 250석에 46. 50분의 23 해야 되겠지? 5로 하면은 115석. 그럼 남은 게 얼마야? 185에 250, 665석. 이 정도 남죠? 그럼 요 의석수를 가지고 보자. 기억. A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수 없었을 거예요. 10석이면 발의 가능하죠? 근데 여기 지금 안 된다고 돼 있네? 그럼 기억은 아닌 게 되는 거야. 이응 가보자. B, D, E당 소속 의원들 제한 나머지 의원. 그러면은 A당과 C당이야. 맞지? A당, C당 의원들이 출석. 우선 얘네가 출석하면 몇 석이래? 출석을 하면은 125석이래. 125석이 된다. 자, 그런 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이 가게 될 수 있냐는 거야. A당과 C당은 모두 찬성층의 입장이고, 맞지? 자, 전체 250석이야. 125석이면은, 선생님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자, 법률안이 가게 될 때, 제적의원의 가반 출석과 출석의원의 가반 가반 찬성이라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되지? 그럼 이거 돼야 안 돼? 120석 초과가 돼야 돼. 126석이 돼야 돼. 그래서 안 된다. 얘 아무리 다 찬성이라 해도 안 돼. D급 봐봐. A, E당 소속 의원들 제외 B, C, D당이 출석을 해요. B, C, D당이 출석하면 무슨 B, C, D당이 출석하면 무슨 몇 명이야? 많다 맞지? 180석에 50석, 230석이야. 230석. 우선 가반 출석 됐네. 가반 출석 오케이. 출석 조건 인정. 그 다음에 봐봐. 개정 법률이 가게 될 수 있냐는 거야. 그럼 찬성 측이 몇 석인지, 반대 측이 몇 석인지 봐야 되겠네. B, C 당 중에.
반대가 115석이에요. 찬성이 115석이야. 이럴 경우에 될 수 있어? 가결될 수? 없어요. 왜요? 과반수 초과해야 돼. 출석이었는데 과반수 초과해야 되는데 둘이 같아 버리니까 얘는 맞는 말이야. 가결될 수 없어. 리을 우선 디귿은 맞고요. 리을 보자.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제2요구가 들어왔대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제의 요구다. 알겠지? 제2의 요구를 들어온 걸 보고 자, 비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출석을 했어요. 그럼 출석 의원은 전체 몇 석입니까? 240석이요. 과반수 이상 출석했네요. 자, 그런 과정에서 그래 이래야지 계산이 편리해지지 맞지? 240석? 아, 비당이구나. 미안해. 어머, 이렇게 또 실수할 뻔했어요. 200석이에요. 자, 200석에 3분의 2면은 약 136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5석 초과. 136석. 너무 이렇게 단정 찍지 말자. 그래. 135석 초과. 라고 하고 볼게요. 본회의에 투표하면 개정법률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자, 비당 제외하고 찬성 측과 반대 측 봐봐. 몇 석이야? 비당 제외야. 찬성만 무려 135석이야. 아니야? 반대가 몇 석이야? 비당 제외니까 65석. 135석 초과되는다면서. 계산 다시 한번 해볼래? 다시 해보자. 요렇게 하면 얼마 나오지? 400에 3을 나눴기 때문에. 왜냐면은 정확히 한 번 더 계산. 우리 이제 깨달았어. 뭘 깨달았니? 선생님 저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선생님. 133석만 초과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 거였네. 맞지? 다시 계산해보기 잘했어. 맞지? 그럼 한 134석 정도 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근데 135석이에요. 제2요구에도 법률로서 확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문제 요거는 약간 우리가 우리 4주차 마지막 강의 영상에 뒤 이어서 붙여놓을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참고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영상 편집 너무 오래 걸리면 여러분들 많이 기다릴 것 같아서 뒤에다 바로 붙여드릴게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5주차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